북한이 정찰 위성 시험 목적을 내세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여러 가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죠. 또다시 동해상으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북한이 뭐 어떤 의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든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행위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 군사기술적 목적도 있고 정치 또 전략적 목적도 있어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뭐 끊임없이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켰고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250km, 350km 거리로 보면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네. 평양에서 뭐 수도권까지 그 이상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 미사일을 우리에게 사전 포착되지 않고 요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습 발사 시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려면 연료를 고체화시켜서 기습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이 작년 9월 달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 그래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무기체계든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라 라는 지시에 따라서 계속 그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요. 특히 2019년 이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KN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KN-23, 24, 25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어제 발사한 것도 대략 그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이 뭐 한미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내부 결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5일 전에 발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MRBM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위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가 공중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전략 폭격기 하나인 B-52가 우리 카디즈 방공식별구역까지 들어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했고 특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F-22가 약 5년 만에 우리 군산 비행장에 들어와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했어요.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여러 의미가 있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닷새 전에 또 북한이 발사를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정찰 위성 시험 준비 목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은 준중거리 실제 고도가 약 한 550km, 거리 한 500km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거리,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대략 한 1000에서 1500km 날아갈 수 있다.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정찰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정찰위성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 2장을 공개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공개한 사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북한도 뭐 대략 한 20m 해상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군사 정찰 위성의 역할을 하려면 대략 한 0.5m 해상도 그렇다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위성에서 촬영을 했더라도 그 해상도가 굉장히 정교해야 군사 위성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목표를 지시한다든지 식별을 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개한 그 사진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뿌옇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 맞다면 네. 대략 그 전후로 해서 눈도구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이 덮인 사진들이 찍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이 과연 북한의 저 사진이 그때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촬영한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전에 촬영했던 것의 뭐 일부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시기적인 측면에서의 의구심을 좀 제기해 주셨고 말씀처럼 위성 사진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선명하고 좀 뚜렷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뿌연 흐린 사진이 공개된 건 북한 내 기술력의 한계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김여정은 본인의 그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짧은 시간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시험용 발사이기 때문에 네. 진품이 아니라 이 시험용 그런 촬영기를 장착을 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명도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가 네. 없죠. 실제 북한이 2012년에도 위성을 발사했고 그 전에도 위성을 발사를 했었어요. 물론 일부 궤도에 궤도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위성을 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1호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공언을 했지만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위성의 역량, 다시 말하면 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은 뭐 충분히 ICBM까지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력은 확보했지만 그 탑재할 인공위성의 기술력은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분석이고 그래서 과연 내년 4월에 북한이 정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보유한 우리도 아직은 우리 군 단독으로 운영하는 군사용 정찰 위성은 아직 없거든요. 네. 우리도 수년 내에 정말 정교한 그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보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머지않아 아주 정교한 그런 군사 정찰 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북한이 과연 그 정도 수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북한의 기술력 자체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찰 위성 시험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최근 잇따라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내포한 메시지는 뭘까요? 예, 뭐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특히 이 국방력 강화, 핵심적으로 강화할 5대 조치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어쨌든 이제 미국을 향해서 뭔가 비핵화를 위한 자기들의 성의 있는 노력을 했지만 미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그런 정치국 확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ICBM을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서 이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김정은이 말한 대로 미국과 상대해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겠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 역량을 다시 말하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제재를 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핵 보유국을 지위를 확보하겠다. 근데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탄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미사일, 그걸 날려버릴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뭐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유례 없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이 발사 각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고각 발사 그리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진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이게
만약에 정상으로 발사를 한다면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김여정 담화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방송에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김여정의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네.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남조선 괴뢰 군사 당국이라는 자들이 이제 뭐 저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험악한 말을 했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북한이 하면 의심부터 한다. 둘째는 시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신뢰를 갖게 만들면 의심 안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기만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지난 11월 18일 날 화성 17형을 쏘고 행성 최강의 ICBM입니다. 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ICBM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백악관의 이 보좌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질문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까지 ICBM 화성 15, 17 뭐 여러 번 발사를 했지만 늘 고각으로 쐈거든요. 이 고각으로 쏜다는 거는 정상 각도로 쏘면 10,000km, 15,000km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미국 본토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전쟁이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각으로 발사해서 이제 그 사거리, 다시 말하면 로켓의 엔진 추력을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각으로 발사하면 그냥 그대로 떨어진단 말이죠. 네. 고각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 순간 압력과 열이 다른 겁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비스듬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기권을 통과하는 길이도 길어지고 마찰도 커지고 압력도 그만큼 커지고 그러니까 고각으로 발사할 때와 정상 각도로 발사할 때는 환경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그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을 해서 그 탄도가 이 온전하게 보존이 돼가지고 통과한 뒤에 북한이 노리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북한 ICBM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두고 봐라 하면 되지 않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난 벌써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도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을 해서 남태평양 방향, 다시 말하면 필리핀 그쪽으로 이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탄착 지점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북한은 그 수준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기조가 변함없습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관심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네.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첫째는 우리 동맹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재확인하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발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 네.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략 자산 또 비핵 무기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서 확장된 억지를 확고하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이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 또 훈련 또 전략 자산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적대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 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뭐 사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이슈가 미국의 관심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국 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그 외에 전 세계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내부의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에 올인하기는 어렵다.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우리로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계속 굳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행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평양에서 12,000여 명 정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열병식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왔더라고요. 상당한 인원 아닙니까? 예, 사실 북한은 뭐 중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 또 대외 무력 시위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은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물론 이제 1월 초부터 김정은의 생일이 있습니다. 1월 8일. 그리고 한 달 뒤 2월 8일은 북한, 다시 말하면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 6.25 전쟁을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다. 뭐 조국 해방 승리 전쟁 전승 기념 그게 이제 꼭 내년이면은 또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그런 그리고 이제 또 9월 9일이면 이 정권 창설 또 기념일이 있고요. 이런 꺾어지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초에 있을 특히 2월 8일에 있는 건군 기념 행사를 염두에 둔 그런 지금 훈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12,000명이면은 지금 미국 위성 사진에서 촬영한 바로는 그 정도 규모는 북한이 4월에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한 일주일 전 정도의 병력의 규모와 비슷하다. 이 추운 날씨에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언론 보도로 또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기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금년 2월 24일 불법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죠. 유엔 안보리는 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셀프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유엔 총회 차원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그런 총회 결의가 채택을 했는데 그 결의에 반대한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북한도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확신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출혈, 특히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사일, 탄약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수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약이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 백악관에서 명확하게 NSC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위성 사진을 통해서 촬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진에서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으로 이 열차를 이용을 해서 그 탄약 장비가 이동되는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 이 러시아 이제 와그너라고 하는 용병 그룹이거든요. 뭐 푸틴의 신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에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들어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단체가 바로 와그너라고 하는 그룹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한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1718호의 위반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조만간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당사자이기 네. 때문에 그걸 뭐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 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는 어렵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를 규탄하는 또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그런 국가들이 또 마음을 합쳐서 독자적인 제재 그런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